안녕하세요. 날씨아재TV의 판기성입니다. 오늘은 아이 낳지 말까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보다 커진 곡소리. 통계청이 올해 9월 27일에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하죠. 자살률도 증가하는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생뚱맞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기만 한 걸까요?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던 영화 킹스맨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진다는 배경을 깔고 있죠. 기후변화는 수포 태풍, 가뭄, 홍수 등의 기상재앙, 식량난, 전염병 창궐, 극심한 환경 파괴를 부르죠. 자, 이 킹스맨에 나오는 악당 발렌타인이죠. 이 악당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사람들을 대량으로 없애면 자동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계획은 다행히도 젊은 전사의 맹활약으로 무산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슈퍼 빌런은 또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타노스도 우주의 절반이 없어지면 식량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살을 벌이거든요. 그렇다면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의 생각처럼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면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줄어들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의 양은 우리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먹을 거는 부족해지고 기후위기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역사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낮았던 데가 칭기스칸의 정복전쟁 그리고 14세기 흑사병 때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낮아졌었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슈퍼빌런들, 악당들은 사람을 없앰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 변화로 수억 명이 가뭄과 홍수, 극심한 더위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단 1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이제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여기서 2019년 발간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고서 출산을 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 여인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산 파업, birth strike 운동을 이끄는 사회운동가 블라이스 페피노인데요. 그녀는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살기 힘든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재앙 직전의 세계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라며 출산파업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명한 의대 교수도 동참을 했는데요. 기후변화로 멸망의 길에 접어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선 여성 1인당 0.5명의 아기를 낳는 순으로 출산율을 낮춰야 한다. 이게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트래비스 교수 주장입니다. 그는 기후변화로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이상 오르면 인간이 거의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대형차, 고급 음식, 의복 등을 즐기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람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자고 주장을 하는데요. 인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크고 비교적 쉬운 이산화탄소 저감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탄소 저감 이노베이션 등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미국인 한 명이 전생에 걸쳐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488톤입니다. 그러나 아이 한 명을 덜 낳으면 9,441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주장하는데요. 사람 한 명 안 낳는 것이 무려 20배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 스웨덴 연구팀도 선진국 가족당 자녀 한 명이 줄어들면
매년 약 58.6톤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2017년 국제 온라인 출판지죠. IOP 사이언스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올해 7월 24일 연합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평생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자연재해를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면 과연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교과서에서나 읽었던 환경 문제를 이제는 미세먼지와 이상기후를 통해 일상으로 느끼고 있다. 환경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출산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젊은 세대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출산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환경 보호라는 급진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에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오염을 미래 세대의 문제로만 여기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청년들이 출산을 단념하는 것은 이제껏 환경보호에 무책임했던 기성세대에 대한 일종의 복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투자은행 중 한 곳이 모건 스탠리죠. 여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7월에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기후위기가 출산율을 직간접적으로 감소시킴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또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연구팀 연구 결과, 또 구글 자료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올해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들의 의식도 비슷합니다. 여가부는 만 9살에서 24살 청소년 7,17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소년의 60.3%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택난이 청년 세대에 심각한 문제가 된 올해 조사를 한다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산 장려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실패한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정부, 정치인들이 좀 각성을 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기후위기나 환경오염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전, 이런 걸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